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의 미준입니다. 5월 8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드리면요. 제가 한국을 떠나서 외국 땅을 처음으로 밟았던 것이 1997년입니다. 한 26년 정도가 지났죠. 그리고 나서 과거 26년 동안 사실 한국에서 살았던 시기가 한 5, 6년 정도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대부분의 시간을 외국에서 보내면서 항상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해마다 명절이 되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생신,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어버이날이 되면 약간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멀리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 입장이 됐는데요. 그래도 이제 다른 자식들에 비해서 저는 매일매일 방송을 통해서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다. 이 점으로 좀 만회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저희 부모님 그리고 장인 장모님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부모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2023년 5월 8일 어버이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월요일 방송입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시원한 상승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다우존스가 1.65% 올라갔고요. S&P 500은 플러스 1.85, 그리고 나스닥은 무려 2.25%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좋은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나스닥의 상승 추세를 주도했던 성장 주식들 그리고 테크주들의 이름을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가장 신나게 달렸던 종목은 레모네이드입니다. 일주일 만에 주가가 35% 폭등했고요. YTD 수익률은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플러스 7% 기록 중이고요. 오픈도어는 29.7% 올라가면서 YTD 수익률이 이제 플러스 54.3%에 이르고 있습니다. 쇼피파이 플러스 28%, YTD 78.7% 보여주고 있고요. 우버도 좋았습니다. 21.5% 올라갔고요. YTD 수익률은 이제 플러스 52.65%에 이르고 있습니다. 에디타스 플러스 19.7%, YTD 수익률 10.15%, 인텔리아 플러스 16.3, YTD 플러스 25.8, 퍼시픽 바이오 플러스 15%, YTD 플러스 49.02% 기록 중이고요. 크리스퍼드 플러스 14%, YTD 플러스 37.2%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데이터독도 플러스 13.6%, 인바이테 플러스 13.2, 그리고 온서미컨덕터도 10% 이상 올라가면서 12.8%를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도요, 성장 주식 위주로 굉장히 상승폭이 좋았다. 따라서 테크주 위주 그리고 성장주 위주의 좋은 한 주를 지켜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다음은 메가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을 살펴볼 텐데요. 5종목은 올라갔습니다. 테슬라가 가장 좋았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3.5% 주가가 상승하면서 YTD 수익률 이제 38.06%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41.5%고요. 자, 엔비디아가 정말 대단합니다. 일주일 동안 또 3.36% 올라가면서 이제 6개월 수익률은 102.6%, YTD 96.2%, 1년 전과 비교해서도 무려 52.2%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애플이 2.29% 상승했습니다. 어닝 결과 괜찮았죠. 자, 그래서 YTD 33.59%를 지켜내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1.1%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YTD 수익률 29.5%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플러스 0.19, YTD 플러스 25.7%. 자, 그리고 세 종목은 떨어졌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구글은 마이너스 1.85, 넷플릭스는 마이너스 2.17, 마지막으로 메타 플랫폼즈는 마이너스 3.14%로 가장 좋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메타 플랫폼즈 같은 경우는요, YTD 수익률이 아직까지는 93.4%, 6개월 전과 비교하면 주가가 156.4%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5월의 첫 번째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매달 첫 번째 금요일에는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됐던 고용보고서 그리고 주식시장의 급상승 이 두 가지를 엮어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한번 살펴보시죠. 자, 논밤 페이롤, 계절성이 들어가 있는 농업 부분의 일자리 수를 제외하고요. 신규로 창출된 일자리 수를 얘기합니다. 자, 4월 한 달 동안 25만 3천 건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신규로 창출이 됐죠. 자, 그런데 월가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기대치는 18만 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상치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신규로 창출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실업률이 발표가 됐는데요. 3.4%가 발표됐습니다. 자, 이 수치는 기대치였던 3.6%에 비해서 훨씬 더 낮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1969년 이후에 가장 낮은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기준금리를 상승시키면서 고용시장을 좀 죽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의외로 고용시장이 너무나 탄탄한 모습을 보였던 거죠. 자, 세 번째로 에브리지 아울리 어닝입니다. 시급을 얘기하는 거죠. 0.5%가 한 달 동안 올랐고요. 작년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4.4%나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에서 보통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2%까지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 타겟으로 삼는 임금 상승률은요 3%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4.4% 정도 시급이 올라갔다는 것은 고용시장이 너무나 뜨겁고 이렇게 뜨거운 고용시장 덕분에 임금 상승률도 계속해서 높게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금요일날 발표된 고용보고서를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로 고용시장은 너무나 뜨겁습니다. 파월 의장은 보통 타이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고용시장이 너무나 타이트하다는 것을 우리가 재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높고 향후 높은 추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작년 대비 4.4%나 임금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인플레이션이 잡기는 조금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될 그럴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시장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보통 이렇게 고용시장이 너무나 뜨겁고 또 인플레이션이 가라앉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주식시장은 보통 하락 추세를 보여줬거든요. 자,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는 오히려 폭등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설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근심거리가 바뀌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과거 1, 2년 동안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 입장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는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리세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된 고용보고서를 따르면 우리가 리세션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긍정적인 넘버가 나왔잖아요. 따라서 고용보고서에서 지금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인플레이션은 약간 잊어버리고요. 지금 현재는 리세션에 대한 확률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오히려 좋은 뉴스로 해석을 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CMI Fed Watch 툴입니다. 기준금리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를 보여주는 그런 웹사이트죠. 자, CMEC Fed Watch 툴에 들어가서 지금 살펴보니까요. 6월 14일 날 이제 FOMC 미팅이 또 개최가 되는데 이 FOMC 미팅이 끝나고 나서 기준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보면요. 5%에서 5.25 지금 현재 수준이잖아요. 따라서 다음 6월 달 FOMC 미팅이 끝나고 나면 기준금리의 상승이 없을 것이다. 90.4%의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9.6%의 확률을 가지고 0.25%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6월 달 FOMC 미팅이 끝나고 나서 연준에서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요. 시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수요일 날 CP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과연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앞에서 제가 CPI 지수 얘기도 했지만요. 이번 주 한 주도 미국 증시의 향방을 결정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많이 있습니다. 자, 카탈리스트 와치를 통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데이 오늘이죠. 5월 8일 같은 경우는 어닝을 발표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페이팔의 어닝이 발표가 되고요. 루시드 그룹에서도 어닝을 발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루시드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옵션 거래 사항을 보니까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루시드의 주가가 두 자릿수 이상 올라갈 가능성 아니면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암시를 해주고 있고요. 보잉에서도 역시 오늘 먼슬리 딜리버리 리포트 얼마나 많은 비행기를 판매했는지 실적이 발표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화요일로 넘어갑니다. 5월 9일이죠. 자, 일단 어닝을 발표하는 기업의 이름을 살펴보면요. 에어비앤비에서 어닝을 발표하고요. 폭스 그리고 후팡에서 어닝을 발표하는 날이 화요일이다. 자, 그리고 니콜라 역시도 어닝을 발표하는데요. 옵션 거래 사항을 보니까 니콜라의 주가 역시 두 자릿수 이상 급등하거나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퀄컴인데요. 퀄컴이 5G 서밋이라는 것을 개최합니다. 매년 개최하는 이제 컨퍼런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퀄컴이 이렇게 5G 서밋 하고 나면 보통 과거에는 주가가 좋은 상승 추세를 보여줬다.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이 주식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주로 많이 해줬다. 과연 올해도 퀄컴이 지금 현재 어닝 실적이 부진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다시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요일로 넘어갑니다. 5월 10일이죠. 일단 어닝을 보면요. 디즈니, 더 트레이드 데스크, 로블록스, 리오토, 그리고 유니티 소프트웨어 많은 성장 기업들이 어닝을 발표하는 날이 수요일이고요. 자, 그리고 수요일 아침에는 8시 반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드디어 발표가 됩니다. 자, 지금 시장의 예상치를 살펴보면요. 지난달에 비해서 0.3%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는 5.5% 정도 푸드와 에너지를 제외하고, 따라서 근원 CPI를 얘기하는 거죠. 근원 CPI 상승률은 5.5%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번 주 수요일 날 CPI 지수가 어떠한 추세를 보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또 시장의 분위기가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목요일 날 5월 11일을 보시면 어닝 같은 경우는 JD.com, 우리가 보통 징동이라고 부르죠. 징동닷컴이 어닝을 발표하고요. 파이버 역시도 어닝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 아침에는 프로듀서 프라이스 인덱스, 우리가 보통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부르는 PPI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시장에서는 지금 지난달 비해서 0.3% 정도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로 넘어갑니다. 5월 12일이죠. 5월 12일 금요일 날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두 가지의 중요한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미시간 대학에서 발표하는 컨슈머 센티먼트입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라고 부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 우리가 보통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두 가지 모두 미시간 대학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자, 일단 미시간 대학의 컨슈머 센티먼트 심리 지수를 보시면 63까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다. 자, 잠깐 도표를 보여드리면요. 지금 63.5를 4월 달에 마크를 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소비자들의 심리 지수가 63.5였는데 조금 더 떨어지면서 63으로 가라앉을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해가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가 있는데 지난달에 4.6%를 기록했는데 이번 달에 어떠한 추세를 보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지난달에는 사실 굉장히 좀 놀랄만한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왜냐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3년 3월 달에는 3.6까지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졌었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여줬는데 4월 달에 갑자기 4.6%로 급등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5월 달 기대 인플레이션의 지수가 과연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조금씩 잦아드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수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은요, 현존하는 최고의 주식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이끌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주주총회가 되면 또 워렌 버핏 그리고 그의 친구인 찰리 먼거가 우리 주식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정보 그리고 투자의 교훈들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자, 올해 주주총회에서는 또 어떤 좋은 이야기들이 등장했는지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요, 워렌 버핏이 그의 가장 좋아하는 주식을 찝어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예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워렌 버핏이 애플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자, 버핏이 얘기했다. 애플은 다르다. better business than any we own이니까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주식에 비해서도 최고의 기업이 애플이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줬습니다. 자, 우리의 크리테리아는 이제 평가할 때 그 항목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애플을 평가하는 항목은 다른 비즈니스를 평가한 것과 달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목보다도 최고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버핏이 다시 한번 극찬을 해줬고요. 자, 그리고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아이폰이라는 상품 때문이다. 아이폰이라는 상품은요, 엑스트라 오디너리 프로덕트다. 그 얘기는 경쟁력이 너무나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상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경제적 혜자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아이폰의 경쟁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이폰을 사거나 아니면 자동차 한 대를 더 사려고 할 때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아마 자동차 사는 것을 포기하고 아이폰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최고의 상품이 아이폰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나는 실수를 한 적이 있다. 한 2년 전에 가지고 있는 애플 주식의 일부를 매도한 적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텍스를 줄이기 위해서, 세금을 감면하기 위해서 매도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바보 같은 결정이었다. 따라서 그냥 애플 주식은 계속해서 모아나가야 됐는데 일부 매도한 것에서 지금 후회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혹시 애플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매도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는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에 대한 평가도 공유해 주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두 거장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일론 머스크는 성공을 이뤄냈다. 그 성공의 비결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going for extreme. 따라서 극단적인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냈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건데요. 자, 밑에 내려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시죠. 자, 일론 머스크는 성공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을 해냈기 때문이다. 불가능한 일에 도전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워렌 버핏과 먼거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overestimate himself. 그를 과대평가한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자, 과대평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무나 어려운 일에 도전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는 매우 탤런티드 됐다. 따라서 재능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다시 한번 칭찬을 해주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는 아마 그가 이번 생에서 이루었던 것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가 만약에 굉장히 좀 비이성적인 극단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면, 따라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일을 해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찰리 먼거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조차 또 긍정적으로 좀 들리죠. 그는 굉장히 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나와 워렌 버핏은요, 쉬워 보이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우리의 장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자, 워렌 버핏이 얘기하기를요, 나랑 찰리 먼거는 일론 머스크랑 경쟁하기 싫다라고 재미있게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아직 기억하실 텐데요. 워렌 버핏은 2022년 3분기에 TSMC의 주식을요, 무려 6천만 주 이상 한꺼번에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TSMC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자, 그런데 단 3개월 이후에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가 발표가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워렌 버핏 그러면 장기 투자를 하는, 장기 투자를 고집하는 이런 투자자로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단 3개월 이후에 TSMC의 주식을 무려 5,170만 주를 매도하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주식의 86.2%를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TSMC를 왜 팔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했는데요.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서 TSMC에 대해서 워렌 버핏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워렌 버핏이 얘기했다. 그가 생각할 때 TSMC라는 기업은 전 세계 세미컨덕터, 반도체 섹터에서 최고의 기업이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지고 있던 주식의 일부를 매도했다. 그 이유는요, 지정학적인 걱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타이완 세미컨덕터 TSMC는 가장 잘 경영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TSMC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똑같은 얘기를 앞으로 5년 이후에, 10년 이후에, 그리고 20년 이후에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요, 향후 미래에도 TSMC에 대한 전망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TSMC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다시 재평가를 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팔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산업에서 그들의 리그에 들어가 있는 기업은 없다. 그만큼 독보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것이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TSMC라는 기업이 너무나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비중을 줄였잖아요. 그 얘기는 리스크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얼마나 좋은 기업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워렌 버핏이 볼 때는요,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공유해드릴 기사는 CNBC 프로에 나와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탑10 스톡 애널리스트 명단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중에서 테크 쪽을 담당하는 테크 전문 애널리스트 탑10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과연 어떠한 애널리스트가 명단에 그 이름을 올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여기 나와 있는 10명의 애널리스트가요, 테크 섹터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중에 탑1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10명의 이름이 선정된 그 기준이 여기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멀라이즈 프로핏, 두 번째는 석세스 레이트인데요. 노멀라이즈 프로핏은 이 애널리스트들이 선정한 종목들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지난 10년간 올려왔는가, 그 평균치가 나와 있는 거고요. 석세스 레이트라는 것은요, 선정한 기업들 중에서 올라갈 확률이 어느 정도 됐는가, 이거 역시도 지난 10년의 평균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수치 하나가 발견이 되는데요. 바로 석세스 레이트입니다. 자, 지금 탑 10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유능한 전문가들조차 70%를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10개의 종목을 선정했을 때 7개 맞출 확률이 정말 어렵다. 최고의 한 3명 정도의 애널리스트 정도만 7개의 주식을 맞출 수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70% 이상의 성공 확률을 보이는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현재 좋다고
평가하는 종목에는 어떠한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마크 리파이스의 프로파일을 살펴볼 텐데요. 자, 이분은 제프리즈에서 활동하고 있는 애널리스트고요. 지난 1년간 석세스 레이시 71% 그리고 에버리지 리턴이 27.5%나 됩니다. 자, 엄청난 실적을 올리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고요. 8,383명 중에 지금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금 평가해주고 있는 종목은 AMD고요. AMD에서 바이 의견 그리고 타겟 프라이스는 $100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에서 11.3% 정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온 세미컨덕터, 세 번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네 번째 루미나 테크놀로지, 다섯 번째 램 리서치도 있고요. 다음은 알리그로 마이크로 시스템, 마벨 테크놀로지, 엔비디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마지막으로 아날로그 디바이스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전문가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릭 샤퍼고요. 릭 샤퍼는 오픈하이머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입니다. 자, 릭 샤퍼 같은 경우는 지난 1년간 석세스 레이시 73%, 에버리지 리턴이 21.7%나 됩니다. 자, 이 전문가 같은 경우는 모놀리틱 파워에 바이를 주고 있고요. 퀄컴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는 홀드를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 종목에는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마벨 테크놀로지, 브로드컴, 바렌즈, 엔비디아, 아날로그 디바이스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스카이웍스 솔루션에는 홀드 의견을 보유 의견을 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명의 전문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 세이머고요. 자, 이 전문가 같은 경우는 도이치뱅크에서 활약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입니다. 8,376명 중에 14위에 랭크가 되고 있고요. 석세스 레이트는 74%, 에버리지 리턴은 22.3%입니다. 자, 보시면 파워 인티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홀드를 주고 있고요. 모놀리틱 파워는 바이, 퀄컴 그리고 맥스리니어 바이를 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 AMD, 인텔,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홀드, 보유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마벨 테크놀로지, 브로드컴 그리고 나비타스 세미컨덕터에는 바이 의견을 주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요. 남아있는 기사 헤드라인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오픈도어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날 주가가 무려 32.59%가 폭등을 했는데요. 어닝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빚이 나왔거든요. 따라서 전망치를 어닝도 그렇고 매출도 넘어서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매출을 보시면 작년 대비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40.4%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번에 가이던스도 제시가 됐는데 굉장히 좋지 않은 가이던스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매출 같은 경우는 1.75에서 1.85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1분기 매출이 3.1이었습니다. 따라서 1분기에는 3.1 빌리언을 만들어냈던 오픈도어가 다음 분기에는 2 빌리언도 되지 않는 초라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욱이 컨센서스는 2.28이기 때문에요. 다음 분기에 전망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구글에 대한 헤드라인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구글의 폴더폰이 출시된다라는 소식을 여러분들과 공유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일정이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드디어 출시 예정이다라고 밝혀주고 있고요. 자, 5월 10일 날 구글의 I.O. 디벨로퍼 컨퍼런스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다 자세한 정보가 나올 예정이다. 그때를 좀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 관련된 헤드라인이 있는데요. 테슬라가 중국 쪽에서 가격을 다시 한번 올린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모델 S 그리고 모델 X의 가격만 상향 조정하는 것 같고요. 19K니까 이제 19,000 차이니즈 위안이죠. 달러로 환전을 하면 2,749달러 정도 모델 S 그리고 모델 X의 가격을 다시 한번 올린다라고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5월 8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의 첫 번째 방송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작하는 한 주 여러분들 최고의 한 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따끈따끈한 소식 잔뜩 모아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하셨나요?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미 투자하고 계신 종목을 팔로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 알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을 통해 원하는 종목을 찾아 팔로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종목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종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시죠? 종목에 대한 평가가 바뀔 때마다 바로 업데이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퀀트 점수가 보유해서 매도로 바뀐다든지
월가의 점수가 보유에서 매수로 바뀔 때도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퀀트 분석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3가지 방식의 종목 투자 가치, 5가지의 평가 기준에 대한 점수가 나와 있고요. 해당 섹터에서 순위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투자 가치 평가 카드입니다. 시킹알파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미국 주식 종목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같은 섹터에 있는 기업들과 비교 평가합니다. 퀀트 분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파란색 글씨에 퀀트를 클릭하시면 과거 퀀트 레이팅의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퀀트 평가의 기준이 되는 5가지 팩터 그레이드 점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클릭하시면 세분화된 평가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각 항목별 점수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퀀트 분석을 통해 과거 월가의 전문가들만 볼 수 있었던 기업의 펀더멘탈을 쉽게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시 종목의 메인 페이지로 돌아와서 아랫부분으로 쭉 내려오시면 해당 종목에 대한 수많은 기사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멤버들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커다란 혜택입니다.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들은 미국 주식에 관련된 최고의 분석 기사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 번역기를 활용하시면 누구나 쉽게 기사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로 조금만 더 이동하시면 배당주들에 대한 투자 평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배당 지급의 안정성, 일관성, 배당 성장성, 그리고 배당률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배당금이 가까운 미래에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에서 파악해 보실 수 있겠죠. 시킹알파의 프리미엄 기능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메인 페이지 가장 아래쪽을 보시면 어닝콜 내용을 음성 파일이나 스크립트로 보실 수 있고요. 기업들의 프레젠테이션 혹은 SEC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미디어에 제공한 프레스 릴리즈도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과거 10년까지의 기업들의 파이낸스 정보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대차 대조표, 현금 흐름표의 핵심 수치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Peers 탭을 클릭해 볼까요? 6가지의 종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툴입니다. 종목을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도 있고요. 퀀트 점수, 주식 블로거들이 주는 점수, 월가 점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퀀트 랭킹, 퀀트 팩터 점수, 배당률, 밸류에이션 성장성, 수익성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새로운 투자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탑 스톡스에 커서를 올려놓고 톱 레이티드 스톡을 클릭하시면 시킹알파 알고리즘이 선정한 최고의 종목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퀀트 점수, 블로거 점수, 월가 점수, 이 3가지 점수에서 모두 매수 이상을 획득한 종목들만 나와 있습니다. 즉 선관왕 종목들이죠. 그만큼 리스크는 적고 수익을 낼 확률은 높은 종목들이겠죠. 이 리스트는 매일 시킹알파의 알고리즘에 의해 업데이트됩니다. 특정 산업이나 섹터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톱 스톡스를 클릭하세요. 스톡 스크리너로 이동하게 됩니다. 시킹알파가 설정해놓은 다양한 주제의 종목 발굴 툴을 이용하시거나 원하는 평가 기준으로 맞춤형 스크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 블로거들의 의견이 궁금하신 분들은 마이오또즈를 방문해보세요. 최고의 블로거들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전략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배당 주식 블로거를 클릭해볼까요? 그들이 올려놓은 모든 분석 기사들을 읽어볼 수 있고요. 이 블로거가 과거 해당 종목에 대해 어떤 평가를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주식 블로거를 찾으셨으면 팔로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분석 기사를 올릴 때마다 알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 투자 조언을 해줄 전문가 팀을 직접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구글 번역기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이 밖에도 시킹알파의 기능은 무궁무진합니다. 기관들의 투자 레포트, 최신 뉴스, 불과 베어의 의견 등 지금 바로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하셔서 수많은 기능들을 직접 체험해보세요.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미주온 특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